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물의 어느 실내인 듯한 곳에 서 있다. 실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지 가구나 물건이 없고 벽지도 뜯겨 있다. 가운데에 긴 탁자만 놓여 있다. 그곳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 귀걸이를 발견하고 줍는다. 각각의 모양이 다른 귀걸이를 여러 개 줍는다. 어떤 귀걸이는 길게 늘어지는 모양이고 어떤 귀걸이는 귀에 딱 달라붙는 모양이다. 손 안에 한 움큼 귀걸이를 줍는다. A 언니가 그곳에 함께 있다. 이곳은 조폭들이 사용하던 장소인데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한다. 건물주는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은 기억이 안 나고 손에 쥐고 있던 귀걸이를 바닥에 뿌린다. 다시 주우려 하니 작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A 언니는 몇 년 전에 시의원이 되었고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꿈을 어떻게 읽었어요? 일단 어느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거기 이제 서 있잖아요. 이곳이 아직 나의 공간은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 내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이곳에 어디에 자리 잡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곳의 특징이 이게 긴 탁자만 있다는 게 우리가 예전에 왕자의 게임 할 때 타이인이랑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긴 탁자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긴 탁자라고 하는 게 원형 탁자와는 다르게 어떤 권력 구도나 이런 걸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폭들이 또 사용하던 장소라고 하니까 더더욱 좀 그랬고, 근데 이곳이 지금 새로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고 현재 시의원인 아는 언니와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탁자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권력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차지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권력 구도에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신념으로 참여하는지 어떤 개성을 드러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폭에서 이 시의원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게 다른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귀걸이가 이제 땅바닥에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귀걸이가 다른 뭐 목걸이나 반지와 다르게 저한테는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귀걸이는 특히 아름다움에 가장 관련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내 개성을 좀 드러내고 싶고, 왜 동성애자들이 자기 정체성 드러낼 때 귀걸이로 드러낸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 개인적인 거에 관련된 그런 장신구 같은데, 그러니까 조폭들은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도 안 되고 뭐 이런, 그래서 바닥에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난 주었고 이 공간을 새로 리모델링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이 귀걸이를 어떻게 할까?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 귀걸이를 어떻게 다룰까?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 게 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선생님의 투사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 귀걸이들을 주워서 바닥에 다시 뿌리는 장면은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질 때만 그 이미지에 내포된 의미가 깨쳐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탐내는 귀한 금을 깨어있는 삶에서라면 이렇게 취급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꿈 이미지가 비현실적 구성과 흐름을 가질수록 상징적 접근이 올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건물의 어느 실내에 있습니다. 조폭이 사용하던 공간이죠. 건물주는 국민은행이죠. 외부에서 보면 국민은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을 텐데 국민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인 만큼 그 간판만으로도 사람들의 무한 신뢰를 얻어낼 것입니다. 주인이 국민은행인 건물, 이는 외부에 비춰지고 싶은 내 모습을 은유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은행과 조폭 사무실은 대조적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산을 책임지는 곳, 점잖고 품위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예우해 줍니다. 때문에 조폭 사무실은 은행의 그림자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무수한 영화에서 조폭은 구리고 굳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역할로 나오곤 합니다. 점잖게 체면 차리는 이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조폭의 무리가 채무자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장면들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무수한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요. 조폭은 공포의 또 다른 이름과 같습니다. 조폭의 세계는 힘을 앞세워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은 생존과 사회적 힘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과 발전의 여지를 말끔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폭의 논리와 창조성은 서로를 양극단까지 밀어냅니다. 나는 그동안 그러한 내적 환경에서 지내왔는지도 모르죠. 권력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권력을 향한 욕망과 집착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권력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얻고자 노력해 왔는지 질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측면들이 억압되었는지, 어떤 특질들이 훼손되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이나 집단 내 미약한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 권력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용한 권력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또는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끊임없이 가늠해 봄으로써 사회의 무시를 덜 받고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격증을 통해 또는 직업으로, 결혼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보다 높은 권력을 성취하거나 권력과 친할수록 그 개인의 안위는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 서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 꿈으로 짐작컨대 사회적 힘을 얻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나는 돈의 가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과 국민은행이라는 간판은 사회적 힘과 권력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구구한 설명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요. 건물주와 국민은행은 나의 사회적 지향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풍족하고 넉넉한 자산 보유자로 비춰져야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정하기 힘든 욕망입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돈과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바램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꿈은 그 점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지향과 가능성을 깨워낼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시선에 내 자신이 은행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써왔던 것 같아요. 건물 내 조폭들의 공간에 머무를 경우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빼앗길 일도 적다고 믿은 것입니다. 긴장이 흐르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억압과 통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분위기에 적응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은행과 조폭의 조합은 고액 체납과 독촉, 강제적 조치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조폭 사무실에서 절대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입니다. 조폭의 세계에서 소통의 수단과 방식은 위협과 겁박, 폭력입니다. 그들은 힘의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할 뿐이죠. 이들의 공간에서 이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로지 힘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조폭 사무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과 경직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자기 검열과 단속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자기 검열은 창조적 사고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해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것으로 단지할 뿐입니다. 창조를 위한 씨앗은 조폭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폭 사무실에 머물러 살아갈 때 내 귀는 위협과 겁박의 내용들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귀걸이에 대해 좀 풀어보겠습니다.
귀걸이는 그 개인을 몇 배 더 예뻐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층 부각시키죠. 귀걸이는 그 개인의 미적 감각과 개성, 지향을 드러냅니다. 다들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이유죠. 화장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 귀걸이만으로 그 자신을 반짝이게 만들 수 있죠. 귀걸이는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하는 액세서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걸이를 하는 행위는 나의 고유한 반짝임을 세상에 내보이겠다는 결심 같은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 귀걸이들, 즉슨 내 고유한 반짝임은 바닥에서 이리저리 짓밟혀온 것입니다. 조폭들이 무참하게 밟아댄 내 욕구들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존재 자체로서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마음, 나라는 존재의 정성을 쏟고 싶은 마음, 그로써 세상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인정들은 바닥에서 이리저리 밟히며 망가지고 있었죠. 자아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고유한 반짝임에 대해 그토록 하찮게 취급해왔던 것입니다. 힘에 대한 숭배와 공포가 강했던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조폭들이 사용하던 장소이고 조폭들은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되게 와닿는데 왜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 무엇이 되고 싶다, 어느 자리에 가고 싶다, 이것을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폭들과 함께 지낸다는 거를 잘 인식을 안 했었어요. 나를 공포로서 뭘 추동하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를 할 때,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 이것을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검열하는데 그것도 한 부분 그 공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내 자리를 위협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부분은 내 옆에 조폭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 나를 돌린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고 오히려 뭔가 성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추동하는 힘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어 항상 거기에 다 그냥 올인해버리니까 내 에너지를. 어제 제가 영화를 봤는데 대기업인데 상고 출신 여자 말단 직원인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막 술 마시고 나도 아이디어 내서 뭐 만들어 보고 싶고 나도 내일 해보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화에서는 나중에 정말 걔가 토익 600이 넘어서 대리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해요. 내가 뭘 원하는 거를 실현시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권력욕의 방향이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써보질 않았던 거예요. 권력을 얻고 싶다고 할 때 그 권력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제 조폭은 나갔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죠. 그들은 이 공간을 나갔고 나는 텅 빈 공간에 남았습니다. 그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조폭이 나간 사무실, 그곳의 건물주는 여전히 은행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돈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자산과 자원입니다. 이제는 그 자원과 자산에 대해 비축이 아닌 활용의 측면에서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부터 그 공간을 새롭게 꾸며보는 것입니다. 공간 인테리어는 많은 고려가 따라야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지가 정해지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간의 전체 분위기와 톤이 잡히면 그 공간에서 생활의 감에 따라 그 공간만의 특색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싶어집니다. 위 내용들이 내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눌러뒀던 내 욕구들, 내 진솔한 감정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그 공간에 있는 A 언니,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과정부터 모든 것을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라고 가정해 보면 이는 무슨 뜻일까? 그 공간에서 나는 A가 가진 어떤 특질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 언니의 특질을 가져와 풀어보면 비난받을까 두렵고 무모하게 여겨지더라도 일단은 내 욕구와 욕망에 보다 정직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새롭게 단장될 그 공간에서 내가 함께 해야 할 요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내게 꼭 필요한 방문자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귀걸이들을 바닥에 다시 뿌립니다. 뿌린다라는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서는 농부의 심정과 농부의 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조폭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 공간에 의자도 없이 긴 탁자만 있었잖아요. 조폭 사무실의 풍경을 대표하는 이미지 같기도 했어요. 탁자만 덩그러니 있다고 할 때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탁자를 빙 둘러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서 있는 채로 짧은 보고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임무를 하달받고 다시 사무실을 떠나는 겁니다. 조폭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조폭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땅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 땅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더라. 그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고 땅의 정성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지난한 과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의 자세로 임할 때 덜 지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A 언니 역시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간에 꾸준 일들 마다하지 않았을 테고 자신이 쏟는 노력에 비해 결실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순간도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모멸감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는 순간들은 셀 수도 없었을 테고요. 그 시간들을 거쳐 비로소 성취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녀의 자질들을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처럼 이제 바닥 공사를 끝낸 상태일 뿐입니다. 내가 뿌린 금 귀걸이들은 작아졌어요.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닥에 박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싶어집니다. 그간에 내가 해온 심리 작업이 이뤄낸 성과는 바닥 골고루 금 귀걸이들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골고루 박혀진 다양한 형태의 귀걸이들, 상당히 멋질 것 같습니다. 내 인테리어 감각은 썩 훌륭해 보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바닥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조폭이 떠난 이 공간을 나의 개성과 나의 반짝임으로 제대로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드러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바닥부터 차근차근 갖고 가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바닥에 그러한 정성을 쏟을 때엔 다른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나의 그런 욕심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닥 공사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뜯겨진 벽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다음 작업은 도배가 되어야 합니다. 도배 작업을 위해서는 벽지 선택이 먼저입니다. 어떤 문양의 어떤 질감, 어떤 색깔의 벽지로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선택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거듭되는 고민으로 혼란스럽다면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근원적 질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도배 작업이란 대체 뭘까? 벽지는 한 공간의 분위기를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새롭게 단장될 그 공간의 온전한 주인,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벽지가 공간의 분위기를 책임지듯이 내 소중한 욕구와 감정들로 그 공간의 사면을 채색하는 겁니다. 그 공간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욕구와 감정을 아주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뜻이죠. 도배 작업은 그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배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창조를 위한 공간으로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귀걸이가 내 존재 자체를 돋보이게 또 하고 싶다는 결심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그 결심이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남았는데 저도 입금 보면서 여기가 지금 벽지도 다 뜯겨 있고 긴 탁자만 놓여 있는 상황이고 금 귀걸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이 공간을 그냥 이대로 쓸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결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게 저한테는 입금 보면서 제일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골목식당이라는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그 직전 사업이 되게 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상처로 남아서 그 얘기만 하면 막 우시는 거예요. 별로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근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일 자체를 바로 보지 않고 회피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진짜로 한 부분 굉장히 우울하고 잠겨있고 뭔가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죠. 근데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손을 뻗지 않으니까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의욕을 내지 않으면 그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눈에 너무 보여서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자극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이. 저한테 입금에 투사되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나의 결심, 나의 행동을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되게 버거워하고 그래서 다른 힘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이런 꿈이 온다면 어떤 마음을 먹고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